네, 새해 들어서요.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 부녀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어디를 찾았는지 직접 보시죠.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도 간부들과 함께 기념관 원림 조성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식수의 첫 삽을 뜻이었습니다.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에 뿌리 내리게 될 나무 한 그루, 풀 한 포기에도 영광스러운 우리 국가의 불멸함과 군인 건설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식수를 하셨습니다. 영상 보고 좀 놀라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게차 운전을 직접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더 크게 모습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제 전투위훈 기념관이라는 곳의 건설장에 찾는 모습이었는데요. 지게차를 이렇게 직접 운전을 하고 그 앞에 딸 주애를 비롯해서 함께 간 간부들을 이렇게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. 또 이후에는 이제 부녀가 함께 마주보면서 함께 식수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. 삽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현정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. 이게 통일부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다정한 사회주의 대가족 모습을 강조하려는 거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아마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김주애가 지금 새해 들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.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군인들, 그 사망한 군인들에 대한 추모 현장 이런 것들에 굉장히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최근에 군인들을 직접 끌어안고 이렇게 다독여 주기도 하고 또 유족들을 초청해서 뭔가 또 선물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만큼 이 문제가 북한 내에서는 꽤 중요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사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파병이 됐다가 사망을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 숫자도 꽤 많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돌아왔으면 이 유족들의 불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? 네. 자,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 김주애를 같이 가는 것은 자, 우리는 한 가족이다. 이 사회주의의 어떤 대가족이다. 나는 아버지고 이 자녀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아픔들을 같이 한다.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런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이 나라의 아버지로서 저렇게 직접적으로 추모 어떤 장면을 가서 삽들 들기도 하고 작성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사실상 유족들의 어떤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한 행복 아닌가. 거기에 김주애도 함께 어떤 동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같은 어떤 가족이다.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실은 우크라이나 지금 가면서 1인당 지금 사망 금액이 러시아로부터 금액이 1인당 꽤 많은 금액이라고 그래요. 한 20만 불, 30만 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. 근데 그게 과연 유족들한테 갔겠습니까? 그렇지 않았겠죠. 본인들만 챙길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하고 사회적인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저런 행보를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러시아 파병군을 위한 파병 기념관에 식수를 하는 거였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 어제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북러 간의 어떤 혈맹을 좀 강조하는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. 김진욱 특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북러 간의 밀착을 좀 강조하기 위한 행보였을까요? 저는 한중 정상회담의 날짜에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사전에 예정이 되어 있었겠지만 또 한중 정상회담도 사전에 저희가 예고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이 한국 측과 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면 중국에게 시그널을 좀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? 우리는 그러면은 러시아와 혈맹의 모습으로 보여주겠어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자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맞불의 성격을 좀 강하게 연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. 지금 저 식수하는 곳이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해외 군사작전에 나갔다라는 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갔던 거잖아요. 러시아군에 파병된. 그렇죠. 거기에 전투 위훈 기념관,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병됐고 거기에서 순직한 장병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문하기 위한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북러 관계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는 혈맹의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던 북한 입장에서는 저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한중 정상이 가까이 함께하는 모습을 서로 좀 맞불 대응하는 그런 측면을 저 그림을 통해서 연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
연말 연초에 계속 김주애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13살인 김주애가 또 치아는 교정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. 정혁진 변호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. 아무래도 뭔가 치열이 고르지 않으면 좀 어려 보이기도 하고 덧니가 있으면 특히 그렇잖아요. 이 교정을 하는 것도 뭔가 후계 구도에 있어서 좀 이미지를 좀 싣기 위한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? 글쎄요,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13살이면은 치아 교열할 그런 정도 나이가 딱 되는 겁니다. 교열에 들어갈 나이다. 그렇죠. 우리나라도 한 13살 정도 되면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이제 저학년이나 이럴 때 남자든 여자든 많이 치아 교열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런데 그거 가지고 후계구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근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김주애도 김주애지만 김정은 자체가 너무 젊지 않습니까? 김정은이 몇 살이냐면요. 1984년생이에요. 저랑 동갑이에요. 이준석 대표보다 한 살 많습니다. 예. 그런데 아직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후계 구도를 논할 그런 나이인가? 한 제 나이 정도는 돼야 후계 구도를 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예.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이제 이상해도 42은 됐는데 아직 그러니까요. 이르군요. 그런 더군다나 북한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봉건적인 그런 체제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3살밖에 안 되는 어린 그 여자 아이가 쉽게 말하면 예. 그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북한 체제에서 용납이 될 수 있나? 제가 봤을 때 지금 북한에서는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추정까지 가능한 일인데 예. 왜 저런 행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의 7위 소식은 김주애, 김정은 부녀의 얘기였습니다.